냉정한 현실은 경찰도 변호사를 동행하신 분이랑 아니신 분이랑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이 도입됐죠. 손해보험사들은 그 이슈를 타고 만약에 스쿨존에서 사고 날 경우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파산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엄청나게 팔았어요. 운전자 보험이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보장 금액도 커지고요, 담보하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승환 계약의 이슈가 있으면 되는 거냐라는 논란도 있고요. 지난해 11월부터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 형사 처벌이 들어가잖아요. 이 경우에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비를 보험사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변호사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승하계약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갈아타기를 하는 거를 우리 법에서는 규제를 해요. 왜냐하면 계약자한테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불이익을 잘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슈는 운전자 보험이 말씀하셨듯이 점점점 보험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한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금감원에서 이 운전자 보험 승환계약 잡겠다 이런 게 있고,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승환이라는 거 법의 취지 자체가 계약자가 보험을 갈아타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불이익을 알아야 되는데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아타기를 시킨 설계사를 처벌하는 거고 보험회사를 처벌하는 건데, 운전자 보험 자체만 놓으면은 불이익이 아닌 거예요, 갈아타는 게. 그쵸. 옛날에는 형사 합의도 3천만 원인데 지금 1억으로 됐고, 같은 그쵸. 보험료를 내는데 예. 변호사 보수도 뭐 5천에서 7천으로 넘어가고, 근데 보험료가 더 싸 오히려. 이게 어떻게 승환이 되냐. 법의 요건은 6개월 내에 갈아탈 때는 설명을 해야 된다, 뭐 차이점을.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했다고 이게 승환이다? 불이익이 없는 상품인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비례보상이에요. 예. 이 상품 비례보상이 뭐냐면 보험을 2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받는 보험금이 똑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운전자 보험을 깨지 않고 새로운 걸 가입해봤자 효력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선택할 때는 과거의 계약을 깨는 게 맞거든요. 물론 운전자 보험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특약을 갈아타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승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문제상을 할 말은 없는데, 단순하게 운전자 보험만 놓고 보면은 점점점 좋아진 상품인데 이게 과연 갈아타기 계약인 게 승환 계약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승환 계약의 요건이 6개월 이내에 비슷한 상품을 갈아태울 때 제대로 설명하고 비교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설명하고 비교하면 갈아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좋은 포인트고요. 네. 건강보험이나 질병보험은 다르잖아요. 내가 갈아타기 할 때 보험료가 단순히 낮아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나 옛날에 무슨 치료받으면 그거 담보 안 돼요. 그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승환의 취지가 중요하고 문제 삼는 게 맞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은 하여튼 역사적으로 점점점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한테 좋아졌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해 11월 DB손해보험이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를 내놨어요. 이 담보가 나오고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끝난 2월부터 또 엄청나게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경찰 단계로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사실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경찰서에 이렇게 많이 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 단계에서 도움을 변호사가 뭐를 주냐. 네네. 조사 받을 때부터 변호사가 동행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동행이 가능한 거죠? 당연하죠. 냉정한 현실은 경찰도 변호사를 동행하신 분이랑 아니신 분이랑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법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무리한 질문할 때도 있어요. 네. 변호사가 한번 제재하는 거랑 변호사 없이 혼자 하는 거랑 차이가 나요. 나는 음주한 적이 없는데 냄새가 난다는 둥 이런 얘기를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뭔가 나를 이렇게 기를 죽이는 행동이잖아요. 당사자가 반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이 이제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사건의 쟁점과 관련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쓸데없는 질문 안 하죠. 유도신문을 하기도 그것도 변호사 컷을 하고, 예. 조서를 쓰면 나중에 확인을 하면요, 내가 한 말과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거를 일반인은 항의도 못하고 발견도 잘 안 되고, 발견해서 얘기를 하면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표현만 비슷하지 이거 나중에 법원 가면은 이 아하고 어 차이가 엄청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령 의심과 추정은 어마어마한 차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론상은 그거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막상 조사받으면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경찰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해자분은 이제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억울하지만 나오시는데 그거 절대 그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나중에 법원 가서 그게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거든요. 네.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 하라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변호사가 조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거 본인이 혼자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지 그런 말 쓸 수 있죠. 그거 나중에 법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근데 물론 이런 거는 변호사가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 단계부터 그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의 사고의 경위 이런 것들을 꼼꼼하고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왜 이걸 나한테 질문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경찰이 가해자한테 하는 질문의 취지가 뭔지. 예, 어떤 거는 알지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변호사가 이제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런 취지로 질문한 거다. A부터 Z까지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거는 너무 많아요. 그 조서에 하나하나도 있고요. 가끔씩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거 막 질문도 하거든요. 네. 그거 막아야죠, 변호사가. 왜 별건 질문하냐. 별건 질문이란 게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교통사고 이 당사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다른 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쓱 물어보고 막 이래요. 아, 그 사건이 교통사고는 아닌데 뭐 폭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폭행성이 있으니까 차도 그런 식으로 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건 막아야죠, 변호사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송치가 되잖아요. 네. 검찰은 검찰 단계에서 끝날지 아니면 재판으로 갈지 이렇게 결정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시나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벌금을 또 받으시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찰 단계에서 저희가 의견서를 내고요. 수사를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수사를 받아야 돼요, 다시 검찰에서. 근데 그거 내가 받겠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검사들이 일이 많은데 네. 자기는 종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수사받겠다고 하면은 전화도 안 받아줘요. 네. 근데 그럴 때 변호사가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으니까 반드시 좀 조사를 해주십시오.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또 검사님들은 또 해주세요. 이 사람의 참작할 만한 사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본인이 내는 거하고 변호사가 써서 내는 거하고 다르죠, 당연히. 제가 건너들은 걸로는 판사분도 법조인이니까 법률적 용어로 쓰는 의견서하고 그냥 평이한 언어로 쓰는 의견서하고 또 다르게 받아들인다. 당연하죠. 왜냐면 내 의견서만 보고도 검사나 판사님이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이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컨대 내가 무슨 주장을 할 때 그런 판례가 있으면은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판단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런 거를 탁탁 마련해서 입맛에 맞게 딱딱딱 준비를 해주죠, 변호사들이.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당연하죠. 주시는 건 다른 그분들도 거죠? 사람인데 경계가 명확한 거는 변호사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게 있잖아요. 가려운 데를 딱 변호사가 긁어주는 거죠. 판사님 이런 판례가 없어서 지금 이분한테 유리한 거 못 하시는 거죠. 제가 그럴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오늘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변호사님하고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운전자 보험은 과거 거보다 지금 게 계속 좋아져 왔습니다. 그럼 이건 승강 계약이냐? 이 논란 계속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난해 11월부터 판매가 시작됐던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담보, 변호사님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